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전날에 이어서 어제도 0.28% 오르면서 44,860선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0.63% 오른 19,174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상승세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6,021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거시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미 실업수당청 건수가 나와 있고요. 실업수당청 건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의 연속 실업수당청 건수와 신규 실업수당청 건수 또한 소폭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가 나오는 날입니다. PCE 물가지수가 나오게 될 텐데요. 아마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뒤에 나오게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미 나온 수치로는 내구재 수주가 있습니다. 근원 내구재 수주, 운전 자동차나 비행기를 제외한 수치를 근원 내구재 수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0.1%가량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내구재 수주 자체는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0.2%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경제 지표가 나오는 만큼 계속해서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연준이 11월 FOMC 정례회의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연준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 성장세가 굉장히 견고하며 고용시장은 완만하게 조정 중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사실 지금 당장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질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면서 현재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점진적인 정책 완화가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만큼 지금 미국 자체는 굉장히 좋은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자체도 굉장히 순조롭게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지금 당장 굳이 빠르게 움직일 필요 없이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도 지속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늘 나오게 된 PC 인플레이션이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완화가 되고 있으나 마지막 1마일, 마지막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닌 내년이 아닌 내후년쯤에 아마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당장 저렇게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다라는 평가는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영래포의 금리를 소폭 인하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은 조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 금리를 잡기 위해서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한 여기에 관련해서 연준 회의록에 적힌 부분은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신용시장에서는 대기업 및 중형기업의 신용 품질이 양호한 반면 소규모 기업과 특정 가계 부분에서 신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국제 경제 동향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지만 미국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 같고 중국의 재정 정책 또한 셀러 회복이 기여했지만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약세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달러 강세, 부동산 시장의 약세, 그리고 신용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어니븐한 조금 더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네, 경제 성장세가 견고하고 고용시장이 완만하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PC의 물가지수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이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전쟁 13개월 만에 휴전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게 되면서 확인을 해줬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13개월 만에 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60일 동안 이제 레바논에서 철수하게 되게 되는데요. 레바논 쪽에는 미국의 중재 협상을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이스라엘군, 헤즈볼라군 양쪽 다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하게 되게 되면서 레바논군 5,000명 이상이 배치게 되면서 안정성을 유지한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가량 오르고 있던 국제유가는 0.25%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일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휴전하는 이스라엘군이 향후 60일간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레바논이 정규군 5천 명 이상을 해당 지역에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30km 떨어진 리타니강 북쪽으로 철수하게 되고요. 휴전하는 27일 오전 4시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굉장히 휴전을 환영한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우르졸라 폰 데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다라고 평가를 했으며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영향력 감소로 내부 안보 및 안정을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총리는 가자 지구에서도 휴전이 절실히 필요하며 모든인지를 석방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유가 관련된 부분은 하방 압력을 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이든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라이릴리 주가가 4%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제가 이 딱 방송을 하고 있을 때쯤 이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바로 일라이릴리가 이번에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여태까지 $1,000 이상 들어가게 되는 이 비만 치료약에 대해서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험 적용 검토를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국에 존재하는 메디케어를 포함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340만 명과 400만 명에 해당하는 빈곤층 성인에게 체중 감량 치료제를 제공하는 방안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서 700만 명에 해당하는 추가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일라이릴리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될 경우 향후 확대 적용 시 자기 부담 비용이 최대 95%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소식뿐만이 아니라 경쟁사 암젠의 임상시험 결과로 현재 생각보다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암젠이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가 생각보다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지만 현재 암젠 주가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라이릴리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같은 비만 치료제를 두고 릴리는 상승했고 이 암젠은 어제 하락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케빈 헤셋을 지명했다고 하는데 인물 어떤 인물인가요? 네, 현재 케빈 헤셋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사실 헤셋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CEA 위원장과 또한 백악관의 선임 경제 고문을 역임한 바 있었는데요. 헤셋 전 위원장은 현재 20년간 보수경제계에서 활동해왔고요. 1997년부터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조세정책과 에너지 투자 등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NEC는 백악관의 경제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국내외 경제 이슈에 대한 정책 결정, 조정, 대통령에 대한 경제정책 조언 제공, 그리고 경제정책 목표와 정책, 그리고 결정, 그리고 프로그램 일치 확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에이젠다 이행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헤셋 전 위원장은 현재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계획, 미국 우선주의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